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 어불성설의 주인공은 재개발 사업을 잘 안 해준다고 항의를 받으니까 그 항의하시는 시민들 앞에 가서 이 재개발 사업이 틀렸고 지금 옛날 쌀집, 이발관, 전파상 등이 싹 없어지는 길에 프랜차이즈하고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전 세계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원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박원순 서울시 시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문에 건물이 끊임없이 높아져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다녀야 한다. 사람들이 개미 구멍처럼 집에 찾아 들어가면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서울의 미래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옛날 쌀집, 이발관, 전파사 등이 싹 없어지고 길에는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생겼다. 얼마 전에 성북군가요? 어디 가서 옥탑방 생활하시면서 보시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 불평등 99대 1 사회를 만드는 원천이라는 깨달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하늘로 치솟지 않는 고층 건물 없이 그러면 낮은 층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웃집이 누가 사는지 우리가 옛날 시골에 살았던 그런 누구나 동네 사람 다 아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더 훨씬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개발이고 그 결정권은 박원순 시장이 가져야 된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쌀집이 없어지고 이발관이 없어지고 전파상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대형마트가 생기는 것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99대 1의 사회를 만드는 원천인지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더 바글바글하고 대형 사업자는 없고 프랜차이즈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훨씬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어이없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재건축 조합들이 서울시에 항의 시위로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슬럼이 대한민국 강남에 있습니다. 그 강남에 가면 은마 아파트라고 밀리언 달러, 100만 불이 넘어가는 슬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그것이 재개발될 거냐 나오고 같은 기대에서부터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거기 가보시면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서울시가 정부가 온갖 핑계를 대고 이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 나의 재산입니다. 그거의 재개발의 선택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지 정부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서울시에 존재하는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장이 재개발 방법이 옳으니 틀리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우리 사회에서 왜 재개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파리의 지도입니다. 그 집인데요. 건물들인데 보시면은 아주 짙은 보라색은 180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색 계통이 1850년에서 1939년에 지어진 건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노란색은 2008년 이하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럼 파리 중심가에는 보시다시피 1800년 부근이나 1800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무수히 많고 교외 지역에는 간간히 2008년 이후에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즉 파리는 200년에서 100 몇십 년씩 쓰는 집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런 집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된 집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한 600년 됐던 건물이 남대문인데 홀딱 태워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개 고궁들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의 집들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이 사는 건물들은 다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연수가 작은 낮은 집들로 돼 있죠. 뉴욕에 똑같은 형태로 보여주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빨간색으로 가면 1830년 건국 초기에 만들었던 집들이고 노란색 쪽으로 하면 최근에 지은 집들입니다. 뉴욕시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너무 작은 거라서 색깔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번화가의 중심가에 보면 1905년보다 앞에 그러니까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맨하탄 부근입니다. 가운데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센트럴 파크이고 주위에 보시면 파란색의 건물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파란색은 다 1905년보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고층 마천루들은 다 1800년 내 후반서부터 19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노란색 건물은 몇 개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외로 나가면 얘기가 좀 다르죠.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1995년 이후에 지은 집 노란색도 조금 보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보면 다 1900년대에 지었던 집들과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집을 지어놓고 200년, 150년 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카고에 살던 집도 그런 집들이 하나에 있어서 계속 리마들링을 해서 오래 짓고 우리가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던 뉴 잉글랜드 지역 동부의 도시에 가면 다 동부 뉴 잉글랜드가 세워졌을 때 지었던 공장이나 창고나 단독주택들이 아직도 버젓이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그렇게 안 될까요? 이거는 서양은 주택 양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형화되어 있고 몇백 년 갈 집들을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도 돌로 집을 지었고 그리고 주택 안에 어떤 구성들이 큰 변화가 없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던 집들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 같은 초가 3칸이거나 돈이 좀 집이 넉넉하면 사랑채, 행랑채에다가 축사까지 옆에 있는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축사같이 같이 있던 이런 집들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대부분의 집들이고 이런 집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붕만 기와로 바꿨거나 시멘트로 바꾼 집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농촌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만 나가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하면서 도시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당시의 부로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것 같은 연립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주택들은 지금 보시면 거의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협소하고 반지하 방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소득 수준에서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주차장도 잘 없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80년대 우리가 차관을 빌려서 지었던 차관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주차장도 없고 아주 우리 지금의 기대 수준과 낮지 않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택 양식은 수없이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그때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경제적인 주택을 서양 기준으로 하면 날림으로 지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5년 미만의 주택은 한 7. 아파트 같은 14%고 15년에서 20년 사이,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15%, 한 20%.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31%, 30년 이상이 6.2%가 존재해서 그 많은 것들이 20, 30년이 된 쪽에 밀집해 있고 20년 이상 된 것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을 보시면 그것이 다 20년에서 30년, 20년 이상에 밀집해 있고 이 다세대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독주택은 의외로 30년 이상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이제 그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20, 30년이라고 보면 서양에서는 절대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없는 집들인데 앞에 보여드린 우리 주택 양식의 한번 변화를 보면 자 10년 전에 2009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8,000달러로 지금 왜 3분의 1보다도 한 35%가 낮은 수준의 소득이었습니다. 3만 불에 비해서 18,000이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전은 99년에 우리나라 소득은 10,000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의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30년 전인 88 올림픽 직후는 5,000불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득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 40년 전 주택은 지금의 소득의 3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경제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꾸로 10년 전 주택도 우리 수준에 비하면 너무 품질이 낮은 거고 20년 전 주택은 지금의 소득의 3분의 1 수준에 지어졌고 30년 전 주택은 6분의 1대 지어졌다. 국민소득 5,000불 때는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주택, 그 다세대 주택에도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생활, 전기세가 겁이 나고 생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웬만한 것도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서 올라갔고 그 후에 소득 수준이 좀 높아서 엘리베이터를 놓기도 했지만 아까 보던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 같은 건 어림없이 지금도 5층, 7층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주택들이 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양 기준과 달리 빨리 이 주택들을 지금의 소득 수준에 맞는 청년들이 가서 살고 싶은 주택으로 만들어줘야 이 주택의 공급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자꾸 서양 기준으로 주택 보급 대수는 많은데 투기꾼들이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어이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불 국가의 신혼부부들은 10년 전에 지은 집, 20년에 지은 집, 특히 30년 전에 지은 집들은 가서 살 의향이 전혀 없는 집들입니다. 그 연립주택에 있는 집들은 정말 소득이 낮아서 할 수 없이 살기 전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택 양식이 고정되어 있는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를 빨리 짓게 해주는 것만이 문제 해결인데 그걸 재개발이 불로소득이라는 이유하에 그리고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주 상습화돼서 이거는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역대가 다 그래왔던 거죠. 그래서 재개발 하나 하려고 그러면 온갖 재개발 조합의 그 로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그 에이전시 경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위층 올라보고 다 올라 하늘 쳐다보고 개미 구명 같은 집을 살아서 행복하냐? 그러면 땅덩어리는 좁고 그것도 산악으로 70%가 있고 땅은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단독주택을 계속 짓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박원순 시장은? 자, 보시면 연도별로 2000년서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아파트의 비중은 2000년에 47.8%에 60.6%로 증가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증가입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계속 줄어오죠.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더 좋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서울시가 이 단독주택으로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를 마치 바보 같은 선택인 것처럼 서울시장이 오만한 반언을 한 겁니다. 왜 아파트가 좋은 건가요? 가장 경제적입니다. 우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올리려면 토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서 우리보다도 더 인구가 밀도가 높은 홍콩 같은 데 가면 우리 같이 20층이 아니라 50층, 60층짜리 이 아파트로 가득하죠. 그것은 토지 비용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이다. 또 하나는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 효율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게 사실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입니다. 이게 에너지를 훨씬 덜 쓰고 훨씬 쾌적한 환경입니다. 관리 비용은 말할 것도 없죠. 더 하나는 이런 거죠. 여러분 단독주택을 쓰면 집에 쓰는 노동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돈을 벌게 하는 시간은 많이 늘어나도 그 집에서 쓰는 가사노동의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밀집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다 상가가 있어서 배달 문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에서 밥해 먹는 시간도 적죠. 그리고 단독주택을 사면 큰 문제는 시장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잘 안 팔리죠. 가격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나 투자 효율성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부터 눈도 많고 경비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한 주택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서 선택하는데 이걸 잘못된 선택이다. 개미굴이다. 하늘을 쳐다보는 게 잘못된 양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집을 주택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고 해서 집을 사거나 집을 임대로 쓰는 데서 자기 가처분 소득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가를 가지고 그 주택이 얼마나 공급이 일반 사람들한테 쉽게 살 수 있는가 하는 하우징 마켓 어포더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에 홍콩이나 중국이나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영국에 비해서 제일 밑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낮은 쪽에 속합니다. 이게 2013년 자료지만 최근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가구가 공유하는 공공주택 중심으로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싸게 공급되는 나라인데 이걸 단독주택으로 뉴타운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 무지무지하게 비싸고 가처분 소득 중에 집에 들어가는 돈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서로 이름을 알고 완전 시골처럼 살면 행복한 삶이 있는 것처럼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더 행복한 삶이냐. 우리 이웃집에 대해서 이름을 알게 되고 누군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기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집 이름 알면 행복한가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시골하고 대도시 부근하고 스코틀랜드 대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겁니다. 그거 보시면 박원순 시장의 생각과 달리 그 시골에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시골 사람의 만족도는 아주 만족한다가 44%인 반면에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64%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농경사회로 보면 되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리고 이웃집하고 그거는 평화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이 행복한가는 이웃집을 알고 지내냐 안 하느냐 하나의 변수로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이 각 도시의 인구 밀도하고 자살률의 관계를 보여드리면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자살률이 그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살률 OECD 2가 되는 이유 중에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요. 그 노인 자살률의 대부분은 시골에서 일어납니다. 시골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 자살의 수단이 농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농약의 취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살률이 줄어드는 효과도 봤습니다. 그만큼 도시는 비인간적이고 이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낮은 층으로 환경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 서울에 밀집된 인구 밀도를 봐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고층 아파트가 높아져야만이 사실은 녹지대가 확대가 됩니다. 지금 새로 개발하는 것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뒤에 용적률에 의해서 녹지대가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도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박 시장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단독주택 중심의 소위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재개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빙자해서 지금 재개발의 그 규제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쌀집, 일발관, 전파상 등이 싹 없어지고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이게 전 세계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원천이다. 예, 부의 불평등이 싫으면 다 가난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쌀집, 일발관, 전파상이 왜 없어지는 거죠?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은 왜 안 됩니까?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재개발 때문에 이게 쌀집, 이발관, 전파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소비자가 프랜차이즈의 제빵이 개인 제빵보다 더 맛있는 거고, 쌀 소비는 육식을 많이 하고 치킨을 많이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쌀집이 옛날보다 장사가 안 되는 거고, 태페가 이발관을 가느니 훨씬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스타일리시하게 잘해주는 미장원을 가기 때문에 이발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전파상은 요즘 고쳐서 쓰는 전자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전파상한테 가서 고칩니까? 제조회사 AS센터에 가서 다 고치고 고장나면 버리고 새 거 싸는 게 더 좋으니까 전파상이 없어진 거죠.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없어지고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생기는 게 불평등의 원인이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독립된 다방보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덜 망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 어디를 가나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옛날에 자영업자가 하던 서비스보다는 믿을 수 있는 데를 가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데를 가고, 대형마트는 음식만 팔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먹거리도 있고 상품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복합적 먹을 거, 볼 거, 살 거, 즐길 것이 다 있으니까 대형마트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불평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박원순 시장이 좌파적인 생각으로 찌들어져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집값 해결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토지 사용의 규제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의에는 좌파 경제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이자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나 제이슨 펄만이나 이런 사람들, 제이슨 펄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집에 대한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서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시면 도쿄는 3,500만이 모여 사는 땅이 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에 사기 힘든 게 그 땅이 넓고 평평대지인 보시면 도쿄에 홍콩이 제일 어렵고 시드니도 얼마나 녹지가 많아요. 평평한 땅이에요. 근데 시드니하고 LA나 런던이 토론토 다 이런 쪽이 밑에 내려가시면 오사카나 교보나 도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있는 데보다 훨씬 집을 사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토지 사용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투기권을 때려잡아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택 양식이 급격히 변해왔고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의 지금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은 서울에 얼마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주상복합이라고 그러고 쾌적하고 피트니스 센터도 들어있고 안전하고 온갖 자동화 설비가 돼 있고 스마트 설비가 돼 있고 1층에 내려가면 온갖 편의시설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가까이에 공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이런 집들이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소득 1,000불대 지은 집, 5,000불대 지은 집, 10,000불, 20,000불 그것들이 쫙 편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하늘 쳐다보고 개미구멍 같이 하고 했다는 그 선택은 우리 경제와 땅의 집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거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에너지 활용 효율적인 선택이고 가장 편리하고 핵가족화 됐는데 집 돌보느라고 온 가장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국민의 선택보다 시장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런 것들이 가장 사회주의자들의 발상이죠. 로컬한 지식보다 자기의 추상적인 책상 위의 지식이, 이념적인 지식이 더 우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발견 권한은 원래 시장에게 있는 게 아니다. 재산 소유주는 자기 재산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것들의 통제가 그 어떤 나라보다 많아서 저 음마 아파트 같은 도심 밀리언 달러 슬럼을 만드는 나라이고 이것은 가장 기본권의 침해이고 반시장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아파트가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선택이고 라는 말씀은 두누이 강조드렸다. 주택 문제 해결은 공급을 원하는 주택이 많게끔 늘려주면 집값이 폭등할 일이 없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집의 개수, 절대 개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죠. 핵가족화 필요한 또 자기 직장에 가까운 쓸데없이 CO2 배출을 많이 하면서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일과 학교 가까운데 국민이 원하는 집을 많이 싸게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사는 사람이 금융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주고 안정된 일자리 하에서 금융에 의해서 중산층이 빨리 집을 사게 해줄 때 해결이 되지 공급도 안 하고 거래도 못하게 해놓고 거래를 절벽시킨 것은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공권력으로 덮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했던 게 노무현 정부고 그렇게 실패한 게 지금 정부 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노무현 정부. 거기 한 수 더 떠서 이 말도 안 되는 서울시에 땅이 얼마가 있다고 그런 하늘을 올려보지 않는 그리고 이웃집을 서로 아는 그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60년대 박원순 시장의 고향 같은 이상향을 머릿속에서만 만들겠다고 주장한 오만한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이번 주에 경제 어불성설의 주인공인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